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10곡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이렇게 세 꼭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지난주에 감정평가론 했던가요? 예. 자, 지난주는 감정평가론하고 경제론 했다면 오늘은 정책, 투자, 금융 이렇게 도시공간구조 지난주 봤잖아요. 자, 이런 건 봤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 그다음에 공업입지 보자고요. 18. 공업입지 이제 가볍게 보고 갈게요. 공업입지는 상업입지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지향 입지와 시장지향 입지, 원료지향 입지, 시장지향 입지 두 개 비교하면 원료지향 입지만 기억하면 된다.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전부 다 원료지향 입지, 시장지향 입지는 반대. 그럼 원료의 중량이 만약에 원료의 중량이 이게 120kg이었다. 그런데 제품의 중량은 100kg이 됐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내면 중량이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 원료지향 입지다. 원료가 무겁다? 그럼 원료 수급에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다 원료지향 입지.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는 부등호가 제품 쪽으로 돼 있으면 시장지향 입지. 근데 3번은 부등호가 없잖아요. 감소 원료지향 입지. 감원 이렇게. 통제는 시멘트, 재련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원료 지수만 정도 기억하고, 입지 중량은 기억할 필요 없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 역시 부등호 원료 쪽으로 돼 있잖아요. 부등호가 1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료 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 주는 게 아니라 1보다 크다 이렇게 주겠죠?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안 주고 원료 지수가 1.2다 이렇게 줘요. 그럼 원료 지수가 1.2면 1보다 크죠? 그럼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합니까? 시장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원료지향 입지. 그럼 원료지수가 뭔데? 원료지수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원료지수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원료의 무게를 제품의 무게로 나눈 게 원료지수입니다. 그러면 원료가 120kg, 제품이 100kg이 되면 원료지수는 몇입니까? 1.2 이렇게. 그러니까 원료지수의 수식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걸 안 물어보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입지. 그럼 원료지향 입지하고 시장지향 입지 비교하면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되어 있으면 원료지향 입지. 그다음에 중량 증가산업, 감소산업, 감소산업이 원료지향 입지. 이렇게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원료지수가 1.5다.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 맞죠? 근데 원료지수가 1.5인 사람은 중량 감소산업이다. OX? O야 O. 근데 한참을 생각한다고 이거 주면. 네, 원료지수가 1.5다. 그럼 원료가 더 무겁죠. 그럼 중량 감소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공업입지 입지에서는 이제 가장 그나마 공업입지에서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이제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 배버는 공장은 비용 최소점 입지하자. 공급 측면이 이론이에요. 근데 반대가 수요 측면이 있거든. 레시는 공장은 수요 측면에서 최적의 공장 입지는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정반대 논리잖아요. 이 시험은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이 훨씬 더 잘 나온다.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은 배버가 공장은 수송비, 노동비를 인건비, 직접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비용 최소점에 공장에 입지한다. 첫 번째는 수송비 최소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비 최소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이익은 최대점이라는 거.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이 각각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 그럼 뭐다 X다? 다시요.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 OX, X, 직접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수송비는 여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송비인데 수송비는 무슨 수송비냐?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를 말하고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는 무엇이 결정할 것인가? 원료의 무게, 제품의 무게, 그 다음에 수송 거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배버는 비용 최소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공급 측면에서 비용 최소점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비를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인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겼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인데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수송거리로 결정된다. 그럼 배버는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와 수송거리를 고려하여 공급 측면에서 비용 최소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라고 주장하였다. OX? 이렇게. 내시는 아니다. 공장은 물건을 팔아야 된다.
비용이 아무리 최소쯤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안 팔리면 이것은 꽝이다, 꽝. 그래서 나는 렛이죠. 렛이는 나는 수요가 최대인 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라고 본다. 이윤 극대화다. 공장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이윤 극대화 덕에서는 물건이 가장 많이 팔려야 된다. 수요가 최대가는 점. 그 점을 렛이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라고 했다. 작년에 이거 출제 지문에 작년에 지문 하나 내는 거야. 렛이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것을 최적의 공장 입지로 보았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핵심 테마 19,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정책론이요. 정책론. 정책론 가장 먼저 시작되면 이제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이 세 가지는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여 개입한다. 경제 안정화, 경기를 조절해서 개입한다.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뭔데? 시장의 불안정성, 예부 효과 등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에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 달성한 것은 시장이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시장 기능으로 안 되는 거. 소득 재분배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걸 소득 재분배라겠죠. 근데 현대나 삼성이 우리 도와줍니까? 안 도와준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시장이 맡겨서는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주거복지 시장이 맡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행복주택도 공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즉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목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 여기는 가볍게. 이거는 지문에 매우 잘 나온다. 그럼 이제 개입의 필요성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개입해야지. 그래서 개입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공영 들어가면 직접. 공영 안 들어가는 게 토지 선매, 토지 은행, 토지 비축, 공공토지 비축,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토지 수용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대학생 신혼부부. 그냥 신혼부부 나오면 안 돼. 대학생 신혼부부 나와. 대학생 신혼부부는 한두 곳에 나온 게 아니라고. 대학생 신혼부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이다. 여기다가 행복주택 넣어도 직접 개입이 해당된다.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면요.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가면 그러면 얘도 무슨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 이 보금자리 주택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명박 씨가.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보금자리 주택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 직접 개입해서 그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하께서는 이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하셨나 봐. 개입?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 각하께서 개입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간접 개입. 돈 나오면 다 간접 개입. 세금. 정치적 의도로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금, 보조금, 부담금 이렇게 되면 다 직접 개입이다. 이게 간접 개입이다. 잡혀갈까 봐 내가 실수나 봐. 자, 간접 개입에서 가장 잘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나오면 여러분 힘들었는데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토지용 규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 거 아니라겠잖아요. 더 나빠질 수 있다. 뭐? 시장의? 아니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는 이렇게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에서. 정부의 실패라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OX? O.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현상을 정부의 실패한다. 정부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옳은 점이냐? 이걸 정부의 실패라니까. 자,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뭐 개념을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원인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는 시장의 실패 원인. 여기 5가지인데 이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잖아요.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형 시장, 독점 시장 또는 공급 독점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독과점, 뭐 독점적 경쟁이 시험 나올 일은 없겠지만 과점 시장이 된다든지 아직까지 과점 시장도 안 나왔어요. 독점 두 개 묶으면 독과점, 공급 독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이 비용 체감 산업이 되면 자연적 독점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규모 경제가 되면
그럼 독점이 되거든. 그러면 시장의 불안전성이죠. 공공재, 무임승차, 예부효과, 정예효과, 부예효과. 정예효과, 예부경제, 부예효과, 예부불경제. 정예효과가 나오든 부예효과가 나오든 예부경제가 나오든 예부불경제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B자를 빼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정보의 대칭성이라 나온 적이 있다.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이렇게. 그럼 정보가 비대칭성이고 정보가 불안전해지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 그 선택을 잘못한 것을 뭐라 한다? 역선택. 그럼 역선택이 나왔습니다. 역선택이 주어지면서 시장이 실패냐고 물어봐. 그럼 시장이 실패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역선택. 또 도덕적 회의. 도덕적 회의란 말 나오나? 도덕적 회의. 이것도 시장이 실패.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까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 해볼게요. 특히 역선택 해볼게요. 이게 나오면 역선택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역선택 도덕적 회의가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의 실패거든. 자원배분의 불안전성, 시장이 실패가 된다고. 제가 중고 자동차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중고 자동차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매도인, 파는 사람이죠. 그럼 A 자동차는 결함이 없어요. 이 3가지 다 출고된 지가 5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B하고 C는 결함이 있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고 나서. 그러면 누가 봐도 A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한다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와서 B하고 C 자동차가 결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누구나 A를 선택하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런데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A를 선택하지 않고 B나 C를 선택하게 된다고. 이걸 역선택이라고 한다고. 그럼 정보가 똑같았으면 A, B, C 세 중에서 B하고 C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B, C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한다고.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건데 근데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B나 C를 선택해서 자원 배분이 잘못된다. 그것을 역선택이다. 이렇게 역선택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해서 자원 배분이 실패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이제 보험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보험에 드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저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나쁘면 이제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2번 내고 보험금을 타갈 수 있다고. 그다음에 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낮아진가요?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도덕적 해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보험금을 많이 타가버린다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소리지. 그건 이제 도덕적 해이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 2개가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되는 거야. 그동안은 이제 여기까지가 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게 뭐냐 하면 안 되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시장이 뭐다? 실패 원인이 된다는 거. 자, 공공재 갑시다. 공공재 그러면 2가지만 기억나면 돼요. 뭐하고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B자. 소비에서 비경합성, 소비에서 비배제성 B자하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이렇게 2가지만 기억나면 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직접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자, 이제 핵심 테마 20. 예부효과. 예부효과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뭡니까? 인접성. 예부효과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되는 거고 예부효과가 되기 위한 개념 3가지.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비활동을 하는데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가 3번인가 2번인가 나와. 의도하고 그러면 틀린 말. 의도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줬다. 이익이나 손해를 줬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의 후생을 변화시켰다. 후생. 제3자의 후생의 변화를 가져왔다. 후생의 만족감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예부 효과라고 한다.
자, 않는 다른 말로 시장 기록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시장 기록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예부 효과가 된다. 근데 예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예예부 효과와 부예예부 효과로 나누는데 정예예부 효과, 예부 경제, 부예예부 효과, 예부 불경제, 다른 말로 예부 비경제. 정예예부 효과는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예예부 효과는 손해를 주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생산활동, 소비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부 효과는 생산활동에서만 나타난다. OX, X. 그러면 소비활동에 나타납니까? 당연히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죠. 생산의 정부, 소비의 정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부 효과가 시장이 실패를 하겠으니까 정예부 효과와 부예부 효과를 두 개를 비교합니다. 정예부 효과는 여전히 제가 써놓지 않았네요. 예, 정예부 효과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부예부 효과하고 전부 다 반대니까. 공예산업이 대표적인 생산활동에 부예부 효과가 된다. 비용은 사적 비용,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어낸다. 그럼 공예산업이 되죠?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의 비용은 1,000원이다.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 때 1,000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예를 유발시키는데 이 공예 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부예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비는 사적 비용은 1,000원이라면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된다? 1,200원이 된다. 공예 비용을 유발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내죠. 생산활동에 부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맞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됐습니까?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맞나요? 지금? 편익은 부등호 반대.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높다.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다 맡겨봤다. 정부가 개발하지 않고.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니까 많이 만든다, 조금 만든다? 많이 만든다. 과대 생산. 이 과대 생산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최적 생산량은 100개인데 우리 사회의 최적 생산량은 연탄이 100개인데 이걸 사회적 최적 생산량 그래. 여기다가 사회적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100개인데 그런데 시장의 생산량은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양은 최적 생산량 100개보다 많다 작다? 많다. 맞습니까? 왜 그런데요?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에 만드니까 그래요.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은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부담해서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니까 많이 만들 수밖에 없죠.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100개인데 근데 시장 전체에서 만들어낸 것은 150개 이렇게 만들어낸다. 과잉 생산된다. 과대 생산된다.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 효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만든다.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과잉 생산, 과대 생산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실패했죠.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대책 세워야지. 이게 정부의 개입, 여기까지가 시장이 실패.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요 200원을 만약에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200원을 부담하면 사적 비용 얼마? 1,200원. 사회적 비용 1,200원. 여기에 1이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가 1,000원 되는 게 아니죠. 여기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했을 뿐이지 사회 전체 비용은 그대로 1,200원이에요. 1,200원.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200원을 내가 내다가 여러분이 냈어요. 그럼 나의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사회 비용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대로. 이해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이 반에서 지금 1,200원이 들어갔다. 근데 200원을 내가 내다가 여러분 냈어요. 그래도 우리 사회 이 교실 비용은 1,200원 그대로잖아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 그러면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시키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높아지는 거야. 생산비 상승.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적정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지.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0개를 감소시켜서 1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공급량 감소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부예부과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그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정예부과는 정예부과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양봉업자하고 뭐 했습니까? 과수원. 생산비. 정의유불가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비를 보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높아요, 이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개별 기업 부담해요. 부담해 준다고. 그래서 사적 비용이 높죠. 편익. 정의의 물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디가 높대요? 사회적 편익이 더 높죠. 사회적 편익이 더 높다. 이렇게. 그러면 재화의 생산량, 정의의 물가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량은 사적 기업은 높은 비용으로 만들어낸다고. 높은 비용으로. 그래서 과소 생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조금밖에 만들 수 없다. 과소 생산 다른 말로 해봅시다. 과소 생산은 체적, 사회 전체의 체적 생산량하고 시장의 균형 생산량하고 시장 생산량 중에서 어디가 더 많다는 겁니까? 어디가? 체적 생산량이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체적 생산량은 100개인데 시장이 맞겠더니 80개밖에 안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과소 생산이죠. 과소 생산.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이제 대책 세워야지. 대책은 여기 부유회비과는 부담금 부과한다면 여기는 보조금 지급이죠.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과세, 세금을 중과세한다면 조세감면. 끝난. 예. 정의회비과 관련된 것은 제발 우리 마을에 오세요. 그래서 핀필하겠던가요? 핀피.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용도 지역주는 부유회비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부유회비과에 대해서 규제하면 부동산 가치를 뭐한다? 상승시킨다. 이렇게. 여기 AV과 해결하는 방법은 잘 안 나오죠.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